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예스35기 송동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예스31기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이상길입니다. 반갑습니다.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 이렇게 사이언스가 들어간다? 아무래도 다른 자연과학이라고 하면 물리, 화학, 생명과학 이런 분야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공학을 다루는 공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용하는 응용과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조금 다르게 신소재공학은 그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재료에 대한 기초 과학들도 배우고 그걸 통해서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그런 응용과학을 전부 아우르는 학과이기 때문에 신소재공학은 재료과학과 공학이라는 이름을 학과명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신소재가 워낙 방대한 학과다 보니까 학교마다 또 이제 뭐 여기는 나노, 뭐 고분자, 뭐 유기재료 이런 식으로 특화되어 과가 하나 만들어지기도 하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신소재밖에 없었다면 뭐 최근에는 뭐 시스템 반도체 학과 뭐 이런 게 생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가 새로 바뀌기도 하고 특화된 학과가 새로 나오기도 하고 가장 무엇을 보면 좋냐면 근본적으로는 교수님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보면 좋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고등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찾아볼 시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학교 내에 다른 학과 혹은 학과의 커리큘럼을 보면 어떤 소재를 뭐 예를 들어서 금속을 주도적으로 한다 혹은 세라믹을 주도적으로 한다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드리자면 나 뭐 할지 모르겠어. 약간 나 지금 관심 분야를 못 정하겠어. 약간 막연한 상태다. 그러면 일단 신소재 오세요. 신소재는 워낙 방대하게 배우는 과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과목들 차근차근 들으면서 자기만의 이제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야를 딱 정해서 특화돼서 이렇게 더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나는 뭐 그냥 반도체 갈래? 그러면 뭐 반도체 학과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신다든지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약간 1, 2학년과 3, 4학년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1, 2학년 때는 일단 1학년 때는 교양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뭐 대학에서 배우는 대학 화학, 대학 물리학 등을 배우고요. 그 다음 2학년이 되면 전공에 대해서 기본 지식으로 하는 재료 과학이나 재료 역학, 뭐 물리화학 그리고 상평형 등등의 그리고 결정학까지 등등의 과목을 배웁니다. 이런 과목들을 토대로 사실 3, 4학년이 되면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더 심화된 개념들을 배우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디스플레이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1, 2학년 때까지는 약간 여러분들이 신소재 공학과에 왔다 그러면 뷔페에 온 거거든요. 뷔페에 왔고 약간 에피타이저를 1학년 때, 2학년 때 조금 이렇게 주워 먹다가 3학년 때 나는 여기 누들이 너무 맛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누들 코너에 가갖고 막 스파게티 주워 담고 이제 짜장면 주워 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는 뭐 반도체에 관심이 생겼어. 그러면 반도체 과목들 여러 가지 많거든요. 뭐 스핀 과목도 있고 자성 과목도 있고 나노 과목도 있고 나는 뭐 고분자 재료에 관심이 생겼어. 그러면 뭐 폴리머 관련된 과목 듣고 뭐 바이오 재료 과목 듣고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들을 수 있다. 네. 저희 과의 장점은 기초과학을 배우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를 응용하면 어떤 분야이든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 뭐 물체가 만들어지는 분야라면 그리고 그게 고체 형상이라면 신소재 공학이 이 물체가 왜 이 재료로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설명을 한 학문이기 때문에 정말 어느 분야이든 유망하고 갈 수 있습니다. 재료라는 게 항상 어느 분야에나 다 쓰이고 이제 방대한 학과다 보니까 그 유망도, 안정도 이런 걸 따졌을 때 신소재 공학과만큼 그 시대의 흐름을 잘 안 타는 그런 학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언제나 항상 안정적인 그 유망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취업은 뭐 때에 따라서 그런 거 관련 없이 그냥 항상 언제나 잘 된다. 방대한 학과다. 단점. 방대해서 너무 방대해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려면 대학원에 가야 된다. 하나, 둘, 셋. 대학원. 와, 오늘 하나도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 저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학과들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신소재는 정말 영역이 넓은 학과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엔 특정 한 부문에만 국한돼서
관심을 가지기보다 특정 산업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취업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대학 교수가 꿈이어서 네, 이제 대학원을 이제 고려를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신소재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워낙 방대하고 그런 학과다 보니까 다른 학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의 테크를 딱 정해서 뭐 전기전자공학 가면 난 통신 테크를 탈래 그럼 통신 과목들을 위주로 3, 4학년 때 더 들어서 그 분야에 완전히 전문가가 돼서 이제 졸업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나노다라는 관점 자체도 너무나 이제 막연하다 보니까 나노 관련된 주변 과목들 뭐 자성, 스핀 뭐 이제 발광체, 뭐 나노 공정 뭐 이런 식으로 눈뜬그린 과목들 위주로 3, 4학년 때 이제 열리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분야에 대해서 깊게 파고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대학원을 가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업하고 대학원 비율이 거의 막 5대 5까지는 아닌데 취업 한 6, 대학원 4 이 정도로 좀 높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대 3? 네. 다른 학과는 취업이 훨씬 더 많아요. 네. 저는 그 마블 영화를 보면서 항상 그 마블 영화에 나오는 것들이 다 신소재공학과의 미래이고 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막 이렇게 툭툭 치면 이렇게 이거 셀프 어셈블리라고 하거든요. 나노스트 이렇게 막 만들어지는 거 이런 것도 언젠가 신소재공학과 10년, 20년 지나면은 이제 조금씩 구현이 될 그런 것 같고 이미 막 투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배너 박사하고 이제 토니 스타크하고 이렇게 투명 디스플레이 앞에 앉아갖고 막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서로 과학적인 대화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도 조금씩 미래가 계속해서 신소재공학과에서 이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갖고 네, 그런 것들 발명해보고 싶다. 마블 영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블 영화 보면서 와 진짜 이건 토니 스타크의 천재적인 면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다라고 하는 게 아마 새로운 원소를 만드는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홀로그램으로 막 띄워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더니 새로운 원소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쉽지 않거든요. 뭐 저쪽에 유럽에 있는 셀은 가서 입자 가속기 돌리고 해야만 새로운 원소가 만들어질까 말까인데 그게 토니 스타크의 되게 어마어마한 점을 나타냈다고 생각합니다. 블랙팬서 수트. 이건 맞았다. 드디어 맞췄어. 그 아이언맨 슈트는 사실 정말 만들어낸다면 아까 셀프 어셈블리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만 제외하면 지금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양자 에너지를 이용해서 빔을 쏜다던가 그런 부분은 사실 지금은 어렵겠지만 하지만 블랙팬서 슈트는 약간 자체적으로 마법 같은 느낌으로 방어막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은 정말 마법같이 다가오지 이걸 구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비브라늄 수트라는 게 되게 뭐랄까 되게 신기한 이유가 주변에 이제 맞았을 때 그 에너지를 흡수해갖고 자기만의 에너지로 방출을 하잖아요. 그렇게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그런 효율을 이제 얻어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그런 기술이 이제 있다 그러면은 이제 블랙팬서 수트뿐만 아니라 뭐 추진 기술에도 이제 도입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막 이렇게 뭐 우주 기술도 훨씬 더 발전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약간 혁신적인 것만 이제 따졌을 때 이제 엄청나게 다양한 목적성으로 이제 활용이 가능한 블랙팬서 수트가 조금 더 저한테는 이제 최고로 다가옵니다. 저희 학과는 카멜레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좋다. 카멜레온인 이유는 사실 저희 학과는 기초 과학으로 삼은 뭐 예를 들어서 재료 과학이라던가 재료 역학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면서 설계대로 만들어야 되는 게 저희 공학자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그 설계대로 만들려면 사실은 정말 많은 부분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내 마모성, 뭐 내열성이라든지 아니면 구조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기존에 있었던 그 기초 과학들을 응용하고 그리고 그 응용에 대한 분야가 사실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가냐에 따라서 그 기초 과학을 어떻게 다루든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카멜레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나태주 시인의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근데 예쁜 학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고등학생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희 학교는 신소재라는 단어 자체가 워낙 그 애매한 단어다 보니까 약간 저희 학과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희 학과가 도대체 뭘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들어와 보면은 정말 유망한 학과고 정말 좋은 학과라는 거 진짜
항상 항상 느끼면서 저는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소재라는 단어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저희 학과는 다양한 분야에 전반적으로 걸쳐 있고 발명품 좋아하시는 분들 오셔도 되고 뭐 과학이 막연하게 좋으신 분들 자연과학하고 공대 사이를 고민하시는 분들조차도 저희 학과 다 오시면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공부해서 좋은 전문 지식 갖춰서 졸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불꽃에 비유를 해봤습니다. 저는 화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명확히 어떤 분야로 가야겠다, 어떤 분야로 진출해야겠다를 결정짓지 못한 상태에서 대학교를 진학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 가장 범위가 넓은 곳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부분이 신소재공학과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학을 좋아하고 그런 명확한 자기 분야가 없다면 신소재공학과를 선택하는 걸 추천합니다. 약간 이공계열 학생들 중에 약간 아직 나는 어떤 컨셉을 할지 잘 모르겠어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저희 학과 와서 고민을 시작을 해도 늦지 않아요. 1학년 때, 2학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을 많이 배우면서 자기만의 분야를 이렇게 찾아서 나가는 그런 학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는 진로 고민이 있다. 나는 과학이 막연하게 좋다. 근데 어느 걸 할지 정확하게 아직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저희 학과 와서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음식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저 한마디만 더 해도 돼요? 저희 화공과보다 훨씬 넓습니다. 저희 학교 오세요. 진짜 기대가 안 돼. 오케이.